어떤 접종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WHO에서 피내용을 권고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건 잘못 알려진 정보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아스토리입니다. 출산을 앞두신 예비 어머님, 아버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산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 끝에 정리해봤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같이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소아과 알아두기예요. 보통 태어난 산부인과와 연계된 곳을 방문하시는데요. 가까우면 괜찮겠지만 차로 30분, 1시간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건 쉽지 않겠죠. 아기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아 응급처치가 가능한 종합병원과 가까운 소아과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소아과가 많다는 이유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아기의 이상 증상으로 머리가 하얘질 수 있겠죠. 그때 재빨리 움직이기 위해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카시트 준비입니다. 가까운 소아과를 가더라도 보통 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있지만 어린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죠. 카시트는 아이의 키, 몸무게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생아부터 사용하는 바구니 카시트부터 컨버터블 카시트 등 제품에 따라 사용하는 기간이 다른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최소 15개월이 될 때까지는 카시트를 앞보기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점. 그 이유는 자동차 사고 시 충격이 매우 커진다고 해요. 뒤보기 설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카시트를 설치하는 위치도 정말 중요한데요. 조수석보다는 뒷자리에, 뒷자리 중에서도 중앙에 설치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중앙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고는 충격이 조수석 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운전석 뒤쪽이 더 안전한 편입니다. 당근에서도 저렴하게 많이 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집 입소 신청입니다. 벌써 어린이집을 등록하나 생각하시겠지만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입소가 되진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따라 6개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요.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 클릭 후 신청할 수 있고요. 2022년도 이후부터는 만 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군데를 대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신청할 수는 없겠죠. 어린이집 찾기 클릭 후 희망하시는 지역을 검색하면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이 나오는데요. 관심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설립 유형, 운영 시간, 제공 서비스와 함께 교사 현황, 통학 차량 운영 상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신청 계획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유축기 준비입니다. 유축기를 사용할 경우 양 조절을 할 수 있고 외출 시 아이를 잠시 맡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에 많은 산모님들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짜 혜택을 몰라서 놓치면 정말 아깝겠죠. 바로 산모의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따라 대여 기간이 한 달인 곳도 있고 2달인 곳도 있고요. 잔여 수량, 신청 기간 등 다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약은 PC,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요. 필요한 날짜에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 전기료 감면 신청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123으로 전화하면 처리되고요. 지원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월 30%를 감액해 주는 최대 16,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사를 갈 경우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BCG 예방접종입니다. BCG는 생후 4주 이내 진행하는 결핵 예방접종인데요. 사실 결핵균을 예방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럼에도 접종을 하는 이유는 결핵을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결핵성 내막염, 폐결핵 등 중증 결핵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BCG는 접종 방법에 따라 피내염과 경피용으로 구분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으로 접종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제가 각각의 장단점과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피내용은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된 무료 접종이고 정확한 양을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흉터가 한 개인데 크게 남을 수 있고요. 큰 통증과 함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아이의 살과 살 사이에 주입하기 때문에 경력 있는 의사분들도 어려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경피용은 자는 아기들도 많을 정도로 통증이 없는 편이고요. 피내용에 비해 흉터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경피용은 유로 예방접종으로 7에서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접종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WHO에서 피내용을 권고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건 잘못 알려진 정보인데요. WHO 홈페이지에서는 피내용과 경피용 모두 접종이 가능하고 숙련된 전문가가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권고했다는 정보로 P 내용을 선택하는 건 잘못됐고요.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출산 후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